라이트 센 지금 다각형 필기해야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필기를 하고 70쪽부터 74쪽까지 먼저 정리하고 공식이 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대표 유형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70쪽에 다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각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노트에 필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중요한 건 선분이라는 말, 그리고 둘러싸여 있다는 말.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은 다각형 아니고요. 평면 도형은 이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있다, 곡선이 있다, 그리고 둘러싸여 있지 않다? 그럼 얘네들은 다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0번 가시면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선분은 맞는데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각형이 될 수 없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둘러싸여 있긴 한데 곡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다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이 될 수 있는 거 D급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네는 변이 몇 개죠? 5개죠. 5개니까 오각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도 평면도형이긴 평면도형이고 둘러싸여 있는 것도 맞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이라고 하시는 친구들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다각형은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도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 꼭지점, 그리고 내각, 외각 전부 다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변이라는 거는 이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 하나하나 이 선분들을 바로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은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 있죠. 바로 얘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내각과 외각의 뜻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내각이라는 건요, 우리 한자에서 안내자 씁니다. 안쪽에 있는 각, 얘는 바깥 내자 써서 바깥쪽에 있는 외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 우리 이웃한다라는 건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을 이웃한다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각형에서 이 이웃하는 변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변, 얘네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하는 두 변끼리 이루고 있는 내부,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각이라고 한다. 자, 외각은요, 뜻이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각형에 이웃하는 두 변에서, 자, 일단 이웃하는 두 변에서 한 변이 있고요. 이 다른 한 변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볼게요. 그때 그 연장선과 이루는 각 있죠. 얘가 바로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이번에는 이웃하는 변에서 얘를 연장시켜 볼게요. 그때 이 연장선과 이루는 이 각도 뭐라고 한다? 외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한 꼭지점에서요, 외각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네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뒤에 가서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볼게요.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은 몇 개지만 2개이지만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으므로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 어쨌든가 외각은 몇 개야? 2개가 나오기는 해. 그런데 뭐로 생각한다? 하나만 생각한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우리 한 꼭지점에서 내각이 있고 외각이 있죠. 내각과 외각의 합을 한번 볼게요. 이 내각과 바깥에 있는 이 각을 보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돼야 돼요? 네, 180도가 돼야 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각형에서 방금 배운 용어들을 생각해 볼게요. 변, 그리고 꼭지점, 그리고 내각, 그리고 외각이 있습니다. 자, 변이라는 거는 자,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이라고 했고요. 자, 꼭지점이라는 거는 다각형에 뭐와 뭐가 만나?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하는 선분끼리 자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 이웃하는 변에서 변끼리 봤을 때 한 선분만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하나의 변을 연장시켰을 때 생기는 바깥쪽에 있는 연장선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곽이라고 한다. 자, 한 변에서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 얘네 둘이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 가보도록 할게요. 정다각형은요, 두 가지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다각형이야. 근데 정자가 붙으려면요, 조금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변의 길이도 각각 같아야 되고, 각의 크기도 각각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해서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변만 같다고 해서 항상 정다각형인 것은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마름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예외인 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딱 하나입니다.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기억해 놓으세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밖에 없다? 정삼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얘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정다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네 변만 같아서는 정다각형이 될 수가 없어. 왜? 마름모라는 사각형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거든. 근데 걔네들은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뭐밖에 없다? 정삼각형밖에 없다. 자, 그래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해서 항상 정다각형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 마름모 때문에 그런 애들도 있다. 또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해서 얘도 정다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 같은 거 직사각형이 있죠? 자, 이 직사각형은요. 정다각형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각만 같다고 해서 모두 정다각형은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OX 퀴즈를 정확하게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한 꼭지점에서요. 외각은요. 개수로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개인데 문제를 풀 때는 하나만 생각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71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삼각형이라는 거는요, 세 개의 변과 그리고 또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내각의 크기의 합. 여기서의 내각은 네 개의 사자가 아니야. 세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바로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죠? 180도죠. 그래서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쓰이는 거거든. 선생님이 깃발이라고 막 얘기를 해. 문제 풀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용어를 이제 익히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 A랑요. 각 B랑요. 그리고 각 C랑 더했을 때 180도라는 사실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자, 얘와 얘 합이 180도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은 180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슝, 여기를 보면 3번 더하기 각 ACD도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바로 이 ACD는요.
1번과 2번의 합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합이 각 A, C, D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때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 가서 각 찾는데 진짜 고생을 합니다. 이걸 딱 알아두면요. 이렇게 깃발을 만들었을 때, 자, 깃발의 밑에 있는 이 각은 깃발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각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아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 30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안 되겠다. 60, 70, 60, 30, 70 얘는 뭐 45로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둘이 더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45, 60, 60으로 가야겠다.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자, 여기를 60, 여기를 45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요. 이렇게 깃발을 만들었을 때 두 개의 뾰족한 애들의 합이 바로 105도다. 여기가 105도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더해서 180도에서 얘를 빼고서 또 180도에서 또 빼. 이런 고생을 하지 말고 바로 이제 깃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52번을 한번 가보시면요. 아이고. 거기에 보시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와 그에 이웃하지 않는, 자, 보세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얘들아, 이웃한다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닌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내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므로, 자,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30도면 둘의 합은 몇 도다? 70도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셔서 71쪽에 180도에서 막 다 빼서 원래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깃발 문제 선생님 알려준 방식으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72쪽으로 넘어갈게요. 윤수야, 남은 프린트해.
자, 이제 72쪽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갑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공식 유도해 주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바로 다각형이라고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대각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자, 일단 수학에서 이웃한다라는 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웃하는 변 이러면 바로 옆에 있는 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각형에서 지금 오각형을 선생님이 예로 들을 텐데요. 자, 이 오각형에서요. 이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꼭지점은 바로 옆에를 말합니다. 양옆을. 자, 그런데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은 얘랑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연결된 걸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하고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들끼리 연결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칸씩 아니면 두 칸씩 바로 옆에 있는 애들만 아니면 돼. 그 꼭지점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과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을 이어버리면 걔는 변이 됩니다. 변이 아니고 자 이웃하지 않은 애들끼리 연결한 게 바로 뭐다? 대각선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요 먼저 뭘 먼저 보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냐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공식을 정리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자, 다각형마다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에 똑같이 같이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 대각선의 개수 갈 거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갈 거예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더 써도 되나? 보이겠지?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밑에 하나 더 쓸 건데 여러분들은 지우지 말고 선생님 지우고 다시 쓸게요. 편집하면 되니까. 다각형. 얘네들은 꼭지점의 개수. 개수. 그리고
자, 여기까지 표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과 연결해서 생기는 삼각형 개수. 그리고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까지가 표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각형에서 대각선을 뭐라고 한다?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끼리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한다. 바로 이웃한 애들끼리 연결하면 걔는 이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연결해야지 걔를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 한 꼭지점에서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내 자신한테 대각선 못 긋죠. 그리고 양옆도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그을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5개의 점 중에서 나랑 양옆, 즉 3개를 빼셔야 돼요. 그거를 제외한 애들한테 내가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각형 지금 보시면 얘는 사각형. 사각형부터 가볼게요. 사각형은 꼭지점 개수가 4개죠. 꼭지점 개수가 4개고 지금 보시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보면 지금 나랑 양옆에 둘, 즉 3개를 빼는 거니까 4 빼기 3에서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내가 한 꼭지점마다 지금 하나씩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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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자, 꼭지점마다 그을 수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4를 합니다. 꼭지점의 개수만큼. 그런데 여기서 딱 봤듯이 여기서 긋는 거랑 여기서 긋는 거랑 겹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뭘 해준다? 2를 해준다. 자, 오각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오각형 같은 경우는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 5개고요. 한 꼭지점에서 역시나 오각형 같은 경우도 나 자신과 양옆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를 제외해 주게 되고요. 자, 그런데 나는 꼭지점이 5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각 꼭지점마다 2개씩 그을 수 있어서 지금 5 곱하기 2를 해주고요. 나중에는 겹치는 거 나누기 2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개, 얘 같은 경우는 5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조금만 작게 쓸게요. 자, 육각형 가볼게요. 육각형 꼭지점 개수 몇 개야? 6개야. 얘는 나 자신 양옆에 빼야 되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는 3개가 되고요. 자, 3개씩 6개의 꼭지점에서 다 그을 수 있지만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9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육각형까지 했으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N각형 공식 유도를 해볼게요. N각형이다 라고 하면 꼭지점의 개수는 N개겠죠. 사각형일 때 4, 오각형일 때 5, 육각형일 때 6이니까 N각형일 때 N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개수가 N개인데 여기서 나랑 양 옆에 애들한테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고 했으니 N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N 빼기 3을 N개의 꼭지점에서 다 그을 수 있어서 N과 N-3을 곱하고 겹치는 거 나누기 2에서 이게 바로 대각선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2분의 N의 N-3. 이게 바로 총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럼 N-3은 뭐야? 바로 어디에서?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를 잘렸어. 근데 그냥 어차피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총 대각선 구하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분의 N 곱하기 N-3을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58번 여러분들이 싹 채울 수 있으셔야 하고요. 463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463번 가시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2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N 빼기 3입니다. 그쵸? N 빼기 3인데 그의 개수가 12개가 나왔다라는 건 얘는 몇 각형이었다? 15각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세요. 바로 15각형이고요. 정자 붙으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정다각형인지 모르니까. 자, 2번 가볼게요. 자, 15각형의 총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15 곱하기 12 나누기 2 하셔서 15 곱하기 6 해서 몇 개다? 90개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64번을 가시면요. 이제 또 반대로 대각선의 수가 주어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몇 각형인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푸실 줄 아셔야겠죠? 자, 보시면 대각선의 개수가 20인 다각형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총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외웠어요? 뭐예요? 2분의 N의 N-3이에요. 자, 선생님 이제 뒤로 가면 N-2가 있고 N-3이 나와요. 자, 애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총 대각선 구하는 공식 N-3인가요? N-2인가요? 묻지 마세요. 자, N-3. 왜 3을 빼는지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나와 양옆의 두 점한테는 꼭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 몇 개를 빼셔야 돼요? 3개를 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랑 양옆 2개의 점을 빼기 때문에 N-3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N의 N-3이 바로 뭐다? 20이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다시 공식 외우라고. 자, 대각선은 나와 양옆의 점한테는 절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대각선 자체가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양옆은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 N개에서 꼭지점이 N개면 N개에서 3개는 내가 그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각 꼭지점마다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바로 N-3개씩 N개. 그런데 겹치는 게 있으니까 나누기 뭐다? 2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개수가 20이래요. 자,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럼 몇이죠? 40이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실 때 이 40을 적당히 구구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3 차이 나는 애가 뭐가 있을까? 8, 5, 40이 있네. 선생님 바로 생각했지만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N은 몇이다? 8이다. 그러면 구하는 다각형은 몇 각형이다? 8각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72쪽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73쪽으로 갈게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갑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갈 텐데요. 일단 우리는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였죠? 바로 180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을 일정하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쪼갤 건데 쪼갠 다음에 그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물어봤어요. 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생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m 빼기 3이었지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하나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인지 한번 볼게요. 사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니까 두 개가 생겼어요. 얘는요, 몇 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요. 자, 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은 몇 개야? 두 개가 나옵니다. 오각형은 세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세 개. 사각형일 때 2, 오각형일 때 3. 그러면 육각형일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자, 몇씩 빠지고 있죠? 2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n 빼기 2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n-2개. 뭐다? 여기도 잘릴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다 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바로 여기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까지 공식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삼각형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몇 도를? 180도를. 그럼 얘는 18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0. 여긴 아직 안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180 곱하기 뭐야? 3에서 540. 얘는 180 곱하기 뭐야? 4에서 72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뭐다? 180 곱하기 n-2다.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쓸까요? 180 곱하기 n-2. 이게 바로 뭐야? 내각의 크기의 합이다. 그러면 자,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과 연결해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을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거 지금 강의 제대로 듣고서 그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생기는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3. 막 이것까지 외웠어. 그래서 막 문제를 막 풀다가 대각선 하면 n-3 이렇게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내부에 한 점에서 이렇게 꼭지점하고 연결을 해. 자, 삼각형 몇 개 생겨요? 4개 생깁니다. 오각형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생깁니다. 육각형은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생깁니다. 육각형일 때 6. 그럼 n각형일 때는 뭐다? n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개가 생깁니다. 얘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73쪽에 467번 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전부 다 공식 다 쓰셔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데 뭘 풀어줄까 보니까 다음은 471번 갈게요. 다음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1620도래요. 내각의 크기의 합이 자, 이랬을 때
이 몇 각형인지 구하는 방법. 우리가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의 개수 n-2인데 180을 곱해서 1620이 나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얘네들이 약분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18 곱하기 몇을 하면? 9를 하면 162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9가 되네요. 그럼 n 빼기 2가 9가 되니까 n은 11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먼저 이렇게 전개하는 친구들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랑 무조건 약분을 먼저 하고 가셔야 계산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서 476번 가볼까요? 혹시 계산 못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476번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476번 가면 한 내각의 크기가 150도래요. 자, 얘들아, 자 이제 여기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까지 갔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는 거는요. 각도의 전체 합이 360도인데 이 하나의 각을 구하려면 4로 나눴죠. 그럼 오각형도 마찬가지. 얘가 만약에 정오각형이면 540에서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n각형의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 총 4각의 크기 합이 이거니까 n개의 꼭지점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이게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공식을 이제 제가 유도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476번을 가시면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래요? 150도래요. 자,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80 곱하기 n-2 밑에 n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 n을요. 양옆에 곱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150 곱하기 n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전개를 하셔서 아니면 그냥 약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0 약분을 하시면 18n 빼기 36은 15n 되고요. 18n에서 15n을 빼면 3n 마이너스 36 날라가서 36. n은 뭐가 돼요? 12가 됩니다. 그래서 12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정다각형이죠.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눴던 거예요. 각도가 다 전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정 12각형이라고 써야지 그냥 12각형이라고 쓰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각까지 했고요. 이제 외각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표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수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표 채우는 거 시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74쪽의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입니다. 자, 외곽의 크기는 되게 쉬워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각형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도로 일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n각형이면 꼭지점이 n개가 있겠죠. 그럼 내각과 외곽을 전부 다 더한 합은 180 곱하기 n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180인데 180이 n개씩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이 180n은 뭘 의미한다? 내각의 합과 외곽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나는 이 바깥에 있는 외곽의 합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내각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우리 내각의 크기의 합 어떻게 배웠죠? 방금 배웠어요. 내각의 합. 180이 n-2개 있어요.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각과 외곽을 합한 게 180n인데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바로 외곽의 합만 남겠네요. 바로 빼도 되죠. 180n에서 180n 빼기 360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전개하시면 360만 남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크기 합은 몇이다? 360도다.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360에다 뭐만 하면 돼요? n을 나눠주시면 되죠. 이거는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합을 구하는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언제 쓰이냐? 우리가 내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것보다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훨씬 쉽기 때문에 얘를 써먹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3쪽이에요, 여러분들.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180 곱하기 n-2니까 8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외곽의 크기 있죠. 360을 8로 나눠. 그죠? 그러면 180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래. 476번을 가봐. 아까 해줬던 건데. 한 내각의 크기가 그대로 쓸게요. 476번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 내각의 크기가 150도인 정다각형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180 곱하기 n-2가 총 내각의 크기의 합이고 걔를 n으로 나눈 게 150이잖아. 해서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런데 밑에 있는 477, 478번을 푸실 때요. 거꾸로 가세요. 한 내각의 크기가 150도면요. 한 외곽은요. 180에서 150을 뺀 30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n분의 360, 외곽의 총합의 n으로 나눈 거. 그게 바로 30이 나왔다는 거잖아. 얘네들이 자리만 바꾸면 돼요. 30분의 360이 바로 n입니다. 12각형.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77번도 한 내각이 108도니까 우리가 180에서 108을 빼세요. 그럼 몇이죠? 72도죠. 그럼 n분의 360이 72다.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럼 여기가 5. 얘는 오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곽 공식을 문제 풀 때는 더 많이 써먹어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74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개념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74까지 푸신 친구들은 문제 테스트 일단 공식 외웠는지 테스트 보시고 74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